모의 지원한 사람들 중에 내가 한 9등인데 총 합격자 수가 12명이다 하면은 이러면 할만하지 않나? 왜 3칸이지? 이거 할만한데? 하면서 그래서 스나이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유쿨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에 재학 중인 2, 3학번 장승익입니다. 네, 오늘 수능이 한 달 남았는데 정시로 합격한 학생의 수능 꿀팁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각오 한 번만 알려주세요. 학생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꿀팁 알려드리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정시를 준비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들어보려고 해요. 본인이 다녔던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전국 단위 자사고인 상산고등학교 나왔고요. 상산고는 엄청 유명한 전사고인데 네. 설립하신 분이 좀 특별한 분 아니에요? 홍성대 씨라고 수학의 정석 쓰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계기로 좀 상산고를 가기로 좀 결심했어요? 저는 분위기를 타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주변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으면 공부도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막 의대나 스카이 이런 거 몇 명 정도 보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이 가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 재수를 하셔서 정시로 많이 가는 것 같긴 해요. 제가 계속 내신 시험을 보면서 느낀 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도 4등급이고 소홀히 하면은 4에서 5등급이고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시점 이후부터는 이제 마음 편하게 가진 것 같아요. 학년별로 내신은 좀 어땠나요? 다 합치면 4.2가 나왔고 제 자취방에 이제 생기부가 있으니까 가서 이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그럼 1학년 때 내신이 좀 어땠어요? 1학년 1학기 평균 내보면 4등급, 2학기 내신도 평균 내면 4.0이 나왔습니다. 양력 합쳐서 4.5등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학년 때는 3등급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 내신이 4.2가 나왔네요. 그러면 수시를 좀 어떻게 썼나요? 6학종으로 서울대 항공우주,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고려대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카이스트, 포스텍, 유니스트, 지스트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래도 다들 거의 다 상향이었죠. 고등학교 3학년 6월 되고 6월 모의고사를 본격적으로 봤는데 점수가 꽤 잘 나와서 이러면 정시로도 해볼만 하겠다 해서 정시까지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상향으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수시 카드 결과를 하나씩 말씀해주세요. 서울대 연대는 1차 떨어질 거고 고려대 지스트는 면접까지 보고 떨어졌습니다. 유니스트 탈락이고 카이스트 탈락이고 포스텍은 면접을 안 갔습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은 어땠나요? 국어 1, 수학 1, 영어 1, 화학 1, 3, 물리 2, 2였습니다. 근데 과탐 중에 악명 높은 물투를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처음 들어갈 때 나 이제 수능 선택 과목 뭐 할까 어머니 아버지랑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 아빠가 너는 그 공학계열 들어갈 건데 네가 물리 2를 안 하면 그런 데를 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의 반강제로 하게 됐고 사실 2 과목을 안 했으면 서울대를 못 왔으니까 사실 한 게 다행이었죠. 그래도 성적은 끝까지 좋지 못했습니다. 9월 모의고사 성적은 좀 어땠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국어 1, 수학 2, 영어 1, 화학 3, 물2, 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는 진짜 비상이 걸렸죠. 국어도 백분위가 97이지만은 내 문제를 못 풀고 걷어가 버려가지고 와 국어에서 시간이 진짜 부족할 수가 있구나 이게 진짜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수학도 난생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2등급 맞는 게 그래서 진짜 이건 비상이다 진짜 열심히 정시 준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실제 수능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한데 그렇게 해서 수능 성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국어는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화학원은 2등급, 물리학 2는 아주 낮은 3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 점수를 가지고 정시 카드는 어떻게 썼나요? 가군에 연세대 경제학부 그리고 나군에 서울대 물리교육과를 썼고 다군에는 중앙대 소프트웨어를 썼습니다. 결과는 연세대 경제는 최초 합격했고 서울대 물리교육과는 1차 추가 합격해서 지금 다니고 있고 중앙대 소프트웨어도 뺑뺑이 돌아서 결국 합격일을 통보받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썼나요? 제가 조금이라도 끌리는 과는 전부 다 찾아봤어요. 연고대 공대가 사실 거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국어 수학 점수가 그나마 높고 탐구는 아예 좀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제 입장에서는 더 유리해지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어떤 전형, 어떤 과로 넣었을 때 자기 가용 점수로 볼 수 있는 이득이 가장 커지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시 지원을 전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이 성적표를 받았을 때 서울대를 올만한 성적표인가? 사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능 끝나고 진학사에 모의 지원을 하잖아요. 거기서 환산 점수별로 이렇게 나열이 쫙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급간에 몰려 있는가, 사람들의 표본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일매일 진학사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으면서 이 칸수가 어떻게 변동을 하는지, 여기에 지원한 사람들이 어디서 보통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 물리교과 지원했을 때 딱 저 정도 점수대의 인원들이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1차하고 2차가 있어요. 1차에서는 합격 인원의 2배수로 일단 자릅니다. 10명을 뽑는다면 1차에서 20명 순으로 이제 커트를 하고 남은 20명을 이제 등수대로 급간 점수를 균등하게 설정을 합니다. 엄청나게 점수가 높았던 사람이랑 엄청나게 점수가 낮았던 사람이나 이 점수차가 2차로 갈 땐 좁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플러스 이제 내신을 보는데, 내신이 아마 20점으로 기억하는데 내신에서 AA냐 뭐 AB냐 BB냐 이런 식으로 가르기 때문에 이거 할만한데? 하면서 쉽게 말하자면 스나이핑이죠. 그래서 스나이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인원수를 보니까 모의 지원한 사람들 중에 내가 한 9등인데 총 합격자 수가 12명이다 하면은 이러면 할만하지 않나? 왜 3칸이지? 진학사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진학사를 돌리지 않은 사람이 지원하는 경우의 수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살짝 과소평가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진학사에서 막 6칸, 7칸 이런 완전 극안정보다는 살짝 도전적인 그래도 배팅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국어 문제 풀이에 있어서 좀 학생들에게 알려줄 만한 팁이 있을까요? 지문의 밀도가 높은 지문이 있고 정보 밀도가 낮은 지문이 있는데, 글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이 엄청 많은, 예를 들어서 작년 6월 모의고사 때 비타민 K 지문 같은 그런 지문들이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문의 밀도가 높은 거는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옆에다가 도식화를 하거나 제 언어로 필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글을 나누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그러나, 반면, 한편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하트를 치고 그거 기준으로 글을 이렇게 자르는 표시를 했습니다. 수학은 어떻게 공부했나요? 수시 공부하면서 개념적인 부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3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같은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수학 문제도 어찌 보면 독해를 하는 거거든요. 미리 머릿속에서 설계를 하고 문제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무작정 펜부터 이렇게 하고 보면은 풀다가 이제 뇌가 꼬이는 그런 현상이 저한테 많았어가지고, 미리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걸 가장 추천합니다. 계산 실수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글씨를 되게 못 쓰더라고요. 이제 센 같은 거 풀면서 글씨를 엄청나게 예쁘게 쓰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 생각도 더 잘 정리되고 계산에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 당일에 수험생들한테 주고 싶은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더 긴장이 되거든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쉬는 시간마다 밖에 나가서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소가 적은 곳에서 계속 풀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이제 뇌가 막히는 느낌이 들면서 집중도 잘 안 되고 계산 실수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서 쉬는 시간마다 산책을 나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본인이 가장 편한 세팅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소 학교에서 있던 대로가 막 추리닝에다가 반팔티에다가 그냥 잠바에다가 그 세팅이 제 입장에서는 가장 편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편한 세팅이 어떤지, 그리고 책상에 시계는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다 하나하나 깊게 연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주어진 자기 성적 바운더리에서 이 고점이 나올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에 임박한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꼭 수능 때 고점으로 자기가 볼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